월드컵 조추첨 때문에 밤잠 설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내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벨기에, 알제리, 러시아와 함께 H조에 속했습니다. 최상의 조다, 또 16강은 무난하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김대길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홍명보호의 16강 진출을 좌우할 그 첫 관문이 바로 어느 나라와 한 조가 되느냐. 네, 이거였거든요. 근데 만만한 팀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벨기에, 알제리, 러시아 정도면 행운이 따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뭐 최상의 조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탑시드에서 우승 후보들을 좀 피했고 또 스위스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벨기에 괜찮단 말이죠. 거기에 지금 또 우리가 원했던 알제리가 지금 또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 뭐 지금 이 러시아도 우리가 한번 해봤던 그런 팀이고 뭐 역시 고만고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16강 진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에게 좀 유리한 조 편성이다. 또 하나는 이제 남미 팀 또 피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기후 조건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장거리 이동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경기 일정 스케줄도 우리에게 좀 유리하게 네. 또 작용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 네. 등등이 이 홍명보 감독에게 상당히 좀 행운이 따랐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팀들과 그 조별리그전이 6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잠시 경기 일정 살펴보고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픽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6월 18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에 러시아와의 경기가 쿠이아바 판타나우 아레나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6월 23일 새벽 1시에는 알제리와의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새벽잠 설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6월 27일 새벽 5시에는 상파울루 코린치안스 경기장에서 벨기에와의 경기가 열립니다. 네, 경기 일정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각 나라의 전력을 좀 한 팀씩 분석을 해봤으면 합니다. 톱시드를 받은 나라 중에는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요즘 유럽 축구의 대세가 또 벨기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뭐 대세라고 보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네. 하지만 벨기에가 이번 이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무패 행진을 통해서 지금 직행 티켓을 확보했고 또 거기에 지금 이 전체적인 선수들 구성 자체가 상당히 좀 젊은 구성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월드컵에서 벨기에가 언론에서 보면은 뭐 상당히 잘하고 뭐 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 무대에서 신의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만 경험 많은 선수들이 있어서 네. 상위권에 가기는 좀 어렵다. 네. 근데 사실 벨기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겨보진 못했습니다만 경기 내용으로 들여다본다면 좀 해볼 만한 팀이고 또 젊은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역시 이런 큰 메이저 대회에 나왔을 때 컨디션 조절이랄지 경기 운영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유럽 지역 예선에 했을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 벨기에는요, 루카쿠 선수랄지 뭐 아자르 선수랄지 여러 선수들의 어떤 두터운 허리진 이것들은 상당히 좀 강세로 나타날 그런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벨기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지난달 우리 축구 대표팀하고 평가전을 치렀던 러시아하고도 같은 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당시 경기에서 이제 주전들이 빠진 상태에서도 2대1로 승리를 차지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러시아랑 같은 조가 된 것. 일단 카펠로 감독도 좋아했어요. 네. 근데 우리 홍명보 감독도 좋아했어요. 어느 감독이 더 좋아했는 것은 경기 결과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이 지난 평가전에서 우리가 역전패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경기 내용에 있어서는 지배하고 또 점유율도 우리가 또 높게 가져갔단 말이죠. 네. 또 거기에 우리 뭐 김신욱 선수의 어떤 가능성도 보였고 단지 우리가 좀 우려했던 것은 지금 이 러시아의 이 높은 타점, 그러니까 지금 장신 공격수들이 정지된 장면에 들어왔을 때에 보여주는 아주 매서운 멋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 꾸이아바에서 서력전을 펼칠 수 있는 팀이다. 뭐 이렇게 네네.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분석해 주신 대로 서륙전 한번 그렇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제리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팀이 승리한 경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지금 85년도인데 뭐 한참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 전적은 역시 지금 벨기에나 지금 러시아나 또 이 알제리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 이제 러시아 같은 건 최근입니다만 알제리 같은 경우는 85년도니까
뭐 상당히 많은 어떤 축구의 어떤 문화나 전력이 우리도 바뀌었고 알제리도 바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어쨌든 기분 좋게 이겼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세 개 팀 중에 우리가 역대 전적에서 앞선 팀은 유일하게 또 알제리란 말이죠. 한 번 이겼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 알제리라는 팀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팀이고 또 하나는요. 지금 사실은 역사를 보면은 저 알제리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프랑스에 인접해 있고 그러니까 옛날 세네갈과 같이 이 선수들 자체가 프랑스 리그에서 가서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선수들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유럽 리그 중소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네. 대거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에 특출난 이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역시 조직력을 극대화시키는 선택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알제리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그런 상대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이렇게 조편성에도 행운이 따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동 거리도 또 짧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가요? 지금 사실 우리가 마나우스 경기장을 이제 가게 된다면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 지금 이구아스 캠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꾸이아바를 먼저 러시아전을 갔다 온단 말이죠. 네. 그 이후에 휴식 기간이 5일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포르투알레그리에서 경기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또 상파울로 이동하는 것도 이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역시 이번 대회는 각 팀들마다 신경을 곤두세웠던 부분들은 과연 어느 경기장에서를 하느냐인데 우리 일정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남미 팀이 없는 행운의 조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동 거리까지 짧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좀 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첫 경기 러시아 경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지금 알제리, 그다음에 이제 벨기에 경기 수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네. 경기가 지금 러시아의 지금 쿠이아바 좀 무더운 날씨란 말이죠. 또 네. 우리로서도 이동 거리가 멀고 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첫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느냐에 따라서 16강 진출의 향방이 결정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러시아에게서는 패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전력 형태 이 승점 쌓는 걸 하고 마지막 이 벨기에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나 이미 이제 이 알제리 그다음에 지금 이 벨기에 이제 모든 팀들의 어떤 정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저 팀들에 맞는 전술을 어떻게 각각 마련할 거냐에 대해서 네. 이제 홍명보 감독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네네. 같으면 역시 이 타점이 좋은 그런 상황들, 정지된 장면에 강하니까 네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알제리 같은 경우는 역시 좀 내려앉아서 타이트한 수비 형태의 카운터를 때릴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준비. 벨기에는 역시 상당히 강력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 뭐 이런 것 등을 맞춤형 전략 형태로 우리가 좀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팀별 전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내년 1월달에 그 K리그 그리고 또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을 데리고 브라질로 그 현지 훈련을 떠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현지 적응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그 홍명보호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모습들이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들 자체는 지금 A매치 기간이 아닌 동안에는 차출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네. 국내 또 J리그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차출을 허락해줘야 이제 합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국내 선수들이 그 동계 훈련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지금 실질 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하지만 유럽파 선수들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 경기를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합을 좀 잘 맞춰야 되겠고 네네. 또 유럽파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 점검도 철저하게 잘해야 되겠죠. 네. 어떤 선수가 컨디션이 좀 떨어졌는가.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파 선수들로 하여금 이제 홍명보 감독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맞춤식 이 전술 운영 형태를 주입시켜서 본선 무대에 가서는 그런 게 한치 오차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축구 해설과 김대길 위원과 함께 우리나라 조별리그 전략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